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전원을 배경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과 공해 문제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전원 생활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인 누구나 전원 생활을 꿈꾸지만 모든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전원주택의 A부터 Z까지 이 분야의 전문 공인중개사 분들을 모시고 전원주택이란 무엇인지와 불법상 요건 그리고 세무적인 부분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전원주택이라고 하면은 농경지나 녹지 등이 있어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게 교외에 지은 주택으로 주거 공간을 갖춘 주거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맑은 공기를 이제 찾아오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토피 치료 뭐 이런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많이 찾으셨고 또는 이제 지친 도시 생활 그리고 전원에 대한 이제 동경 이게 이제 주를 이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교통의 발달과 지역사회의 의료 편의 시설 확충으로 생활 편의성이 매우 이제 월등히 좋아지면서 도심 거주자들이 이제 주거용 전원주택을 찾는 수요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늘죠. 예. 그럼 이제 김정우 사장님 네. 그 전원주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종류가 있을 텐데 어떤 네. 종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뭐 촬영을 위해서 뭐 좀 꼼꼼히 알아봤는데요. 네네. 일단 주거 목적이 있고, 그다음에 또뭐 개발 규모라든가 개발 방식, 그다음에 건축물 형태에 따른 그런 분류들로 이렇게 조금 나눠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생활형이다, 생계형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출퇴근이 가능할 정도면 뭐 생활형이라고 봐야 될 거고. 네. 아니면 아예 뭐 카페라든가 이런 아예 그 동네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계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속으로 들어갈 것이냐, 뭐 우리가 기존 칠학지구 같은 이런 마을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뭐 시골 뭐 이런 그 이게 조용한 이런 그 전원 뭐 단지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런 그 분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발 방식에 따른 분류가 택지만 이렇게 조성을 해서 이제 분양하는 택지 분양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까지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일괄 분양 방식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주들끼리 또는 동호인들끼리 공동으로 개발해서 하는 그런 방식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형태에 따른 분류도 있던데 목조주택으로 지을 것이냐, 뭐 또는 벽돌, 조적조 이런 걸로 할 것이냐, 또는 뭐 좀 스커스 할 것이냐, 또는 요즘은 뭐 조립식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로 할 것이냐, 또는 뭐 황토 흙을 써서 향토 주택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분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나홀로 또는 뭐 두세 채 이렇게 이제 조금 동떨어져 있는 이런 그 단독 입지형이 있고, 타운하우스 같은 오늘 우리가 보고 온 그런 그 좀 규모가 있는 이런 타운하우스 같은 단지형으로도 구분하는, 그래서 단독이냐 단지형이냐 이런 구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제 타운하우스랑 단독 입지 그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단독 입지형은 아무래도 그 장점은 뭐 조용하다. 네. 홀로 나만의 공간 또는 뭐 마당에 텃밭을 이렇게 짓는다든가 내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뭐 이렇게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그 집을 사놓은 집을 살 수도 있지만 땅을 사가지고 또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뭐 도로를 접해야 되고 그런 또 이런 건축 허가 문제 이런 것들도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치안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거는 좀 외롭죠. 외롭고 좀 심심하고 그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그러면 반대로 단지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되죠. 관리비도 이렇게 절감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도심지에서 살던 그런 그 우리가 그 어떤 안전성 문제라든가 공동의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전원주택 또는 이제 전원주택용 토지 뭐 이런 걸 구매할 때 저희가 확인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계절별로 우리가 여름에는 그러니까 겨울에는 몰랐는데 여름에 비 한 번 오고 나니까 뭐 마당이 뭐 절반이 없어지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고, 또 특히나 겨울 같은 경우에 이런 눈이라든가 뭐 이런 얼음 같은 것들 때문에 하천을 못 걷는다든가 해서 고립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을 할 때는 계절도 좀 따져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로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사실 도로를 만들려면은 이제 뭐 단독형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토지를 뭐 매입하거나 그렇게 네,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매입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뭐 공유지분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 공유지분이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단지형은 아무래도 이제 시행사라고 하죠. 시행사가 미리 이제 인허가 문제를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한 뒤에 이제 건축 허가를 받고 물론 뭐 형질 변경은 나중에 뭐 단지든 뭐 단독형이든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단독형은 일단은 도로를 접해야 됩니다. 안 접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맹지기 때문에 그 도로 내가 출입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매수를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사용료를 지불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그 도로로 접하는 땅을 갖다가 내가 매수를 하면서 이건 하나 팁인데 돈으로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내가 이 도로로 연결되는 땅을 나한테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맹지 중에 일부를 띄워주면 서로 윈윈하는 효과도 있긴 할 수 있고 이제 복잡하죠 조금 복잡하고 타운하우스나 이런 말씀드리는 단지형은 아무래도 도로 우리가 공유지분이라 그러면 도로 포함해서 뭐 경실이라든가 뭐 주차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공유지분인데 건폐율에서는 좀 손해가 생길 수 있지만은 내가 쓰는 전용 면적 외에 반드시 도로 지분을 별도로 가져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김태우 사장님, 네. 이제 수도권 전원주택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수도권 전원주택의 어떤 특징, 뭐 이게 뭐가 있을까요? 장점이라면? 일단은 수도권이라고 하면 가깝지 않습니까? 네네. 네. 출퇴근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텃밭을 갖고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많이 온다. 바로 찾아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깝다. 교통 인프라가 잘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수도권 전원주택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전원주택이라면은 네. 예전에는 한 200km 정도입니다. 강원도나 충청도 네네. 이 정도. 왜냐면 그전에는 길도 안 닦여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불편했죠. 한 달에 한번 갈까 말까고. 아예 가서 사실 분들이 이제 그렇죠. 맞았겠네요. 네.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웠습니다. 네네. 뭐 지금은 한 50km 정도. 내가 서천에 사놨다가 팔았잖아요. 서천. 네. 못 다니죠. 한 50km 정도 돼야 돼요. 네. 너 더 멀면 힘들죠 상당히. 근데 오늘 저희가 사실 이제 그 양평군 용문에 있는 이제 타운하우스를 저희가 이제 같이 임장을 다녀왔잖아요.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실에서 한 50km 그렇죠. 그 정도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럼 그 정도면 적당하지 않나요? 상당히 괜찮죠. 50km 정도면 잠실에서. 네네. 일단은 뭐 인터넷에서 그 거리 재기로 네. 제일 거리입니다 이게. 직선거리로. 그렇죠. 내가 차로 가보니까 50km 살짝 넘던데. 왜냐면요. 지금 직선거리로. 직선거리로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교통 상황이 아주 좋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도로가 잘 정비돼 있다 보니까 이제 거의 직선 거리와 유사하게 이제 실제 이제 갈 수 있는 거리도 나오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김정민 사장님 그 용문 타운하우스 거기는 이제 교통 환경이 현재 어떻죠? 네, 지금 현재 지하철 경의중앙선이 용문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고요. KTX는 양평역에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화도 양평간 제2외곽 순환도로가 2023년 개통 예정이고요.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도 2025년 착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용문 홍천 광역철도가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이 광역철도는 현재 서울역에서 용문까지 운행 중인 경의중앙선을 홍천까지 연장하는 사업인데요. 2030년까지 용문 홍천 광역철도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개통 후에는 도심에서 이동 시간이 한 90분대에서 30분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강릉 가는 경강로가 있는데요. 이 경강로가 예전과는 달리 길이 잘 정비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팔당에서 용문까지 20분 정도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용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양평이랑 같이 이제 생활권을 공유하잖아요. 그럼 이제 용문 거기는 이제 생활 인프라나 뭐 교육 환경 이건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생활 인프라 시설은 용문 시내와 양평 시내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한데요. 10분 거리의 양평 시내만 나가도 병의원과 대형 마트,
자동차 정비 등이 가능하고 양평과 용문에 전통 5일장이 서기 때문에 지역 특산물을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지 바로 앞에 특성화 혁신 학교가 있는데요. 요즘 시대에 다양한 교육 환경을 추구하는 학부모님들에게는 희소식일 것 같은데요. 일반화된 교육 환경을 벗어나서 아이들의 특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특성화 교육 환경을 찾아서 이사 오시는 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양평구는 올 들어서 전년 대비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인구 11만 2천 명에서 12만 2,500명으로 5년 새 인구가 9% 정도 증가한 셈이라고 합니다. 보통 시골 하면 이제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 여기는 오히려 늘고 있으니까 네. 좀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계속 있겠네요. 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전원주택 하면 이제 주 목적이 힐링, 뭐 이제 삶의 여유, 뭐 이런 걸 텐데 주변에 이제 그런 걸 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환경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용문산 관광 단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천연 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로 유명한 또 용문사가 있고요. 용문산에서부터 양수리까지 이어지는 물소리길, 중원 계곡, 중원 폭포, 용문산 자연휴양림, 백건 수목원 등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공동관리 시스템이라고 있던데 이거는 정확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타운하우스의 큰 장점이죠. 그 우리가 도시에 살면 뭐 이 공동주택 이런 아파트 이런데 이제 살든지 어쨌든 뭐 치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아파트라고 그러면 많은 세대수에 비해서 관리비를 굉장히 좀 저렴하게 내잖아. 네, 나눠서 그렇죠. 내니까 똑같아요. 거기도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수십 채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얼마씩 조금씩만 이렇게 저렴하게 이렇게 관리비를 지출을 하면 뜬그러니 이렇게 혼자 있는 단독 입지형 그런 스타일보다는 뭐 용역 그런 사설 용역을 이용을 한다든가 그런 그 공용 부분을 갖다가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뭐 편리하고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이 좀 저렴하게 내가 이용을 할 수 있다. 도시 생활을 하고는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대부분 이제 도심에서 이제 아파트 생활 하시다가 이사를 오실 텐데 네. 그럼 이제 사실 오면서 이제 그런 걸 직접 해야 된다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존에 내가 살던 것과 뭐 비슷한 환경에서 이제 접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요즘 뭐 대세가 뭐 이렇게 타운하우스처럼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또 좀 모여 살아야 좀 덜 심심하고 그쵸. 이웃들끼리 커뮤니케이션도 좀 이렇게 하고 네. 혼자 살다 보면 병나요. 네, 그래서 좀 모여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어떤 분들이 주로 전원주택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거주 목적이죠. 은퇴하시고 도시 벗어나서 살고 싶으신 분들, 네네. 그리고 좀 건강이 좀 악하시는 분들, 아토피라든지 천식이라든지 비염이 있으신 분들, 공기가 맑으면 일단 좀 치료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습세권이고 물도 맑아서 며칠만 있어도 좀 힐링이 됩니다, 마음이. 그리고 이제 교육 목적, 특히 이제 혁신 초등학교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상당히 유명합니다. 교직원들의 기여도가 높고 네. 이분들이 전부 자원을 했어요, 학교에. 저희 이제 교육 때문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이제 현장에 갔을 때 네. 저희가 보고 온 그 현장 바로 건너편이 사실 그 혁신학교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전원생활 하다 보면은 애들 학교나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는 전원생활 하면서도 학생권이네요. 그렇죠. 일단 초등학교는 상당히 유명한 곳이고요. 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학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사를 오고 싶어 하는데 내가 이미 집이 한 채를 갖고 있어요. 네. 도심에. 네. 그러면은 2주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양도세나 나중에 이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취득세, 양도세, 보유세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1주택자는 네. 별 상관이 없어요. 1주택자는? 네. 왜냐면 전원주택이 대부분은 비조정지역이겠습니다. 그렇죠. 비조정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취득세라고 따져도 보통 2주택을 하면 8% 분이잖아요. 네. 비조정지역은 2주택,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집이라도 6억 미만은 1%고
9억 초과는 3%입니다. 그래서 1%에서 3% 취득세만 내면 되기 때문에 네네. 실질적으로는 주택 취득 시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세도 조정지역의 한채를 가지고 있고 네네. 비조정지역의 한채를 갖고 있다면 종전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됩니다. 보통은 조정지역에 두 채 갖고 있으면 보통 1년 안에 팔아야 되죠. 예. 예외적으로는 2년을 파는 방법이 있고 비조정지역은 무조건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년 정도 안에 다시 판다 그러면 종전주택. 굉장히들 궁금해하는 건데. 네. 근데 나는 집을 팔기가 싫어. 도심에 있는 네. 집을 팔기가 싫어. 네. 그래서 세컨하우스로 내가 그냥 가지고 있고 계속 갔을 때 아예 안 팔고. 안 팔고 가면 이 집을 비과세 못 받는 거 아니냐. 3년 내에 못 팔면. 네. 그 뭐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비과세를 못 받는 것보다는 네. 일단 두 주택을 갖게 되면 하나를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가 되죠. 네.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조정 지역은요 양도세 중과가 안 됩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네. 3년 안에 이제 먼저 있던 집을 종전주택을 팔았을 때는 비과세인데 네. 양도세가 비과세인데 나는 가지고 가고 싶다. 그렇죠. 3년이 아니라 10년이고 가지고 가고 싶다. 네. 했을 때 양도세 뭐 비과세 받는 방법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조정 지역에는 네네. 양도세 중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비조정 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없이 일반 과세를 받겠죠. 양도세도. 네. 그 후에 종전주택으로 나머지 1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2년을 거주하시면 되는. 세 줬으면 세입자 나가라 그러고.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 들어가 살아야지. 이걸 팔았으면 어디 가서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만약에 내가 주택 갖고 있고 이제 전원주택을 샀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팔 때 전원주택을 먼저 팔고 그렇죠. 다시 난 도심으로 갈래 했을 때 2년만 더 거주하면 이 집을 팔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주택을 미리 갖고 계세요. 그리고 비좋은 지역을 또 샀다. 이 취득세 문제부터 발생. 그렇죠. 네. 이때는 3주택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조정 지역이라도 취득세 8%를 물게 됩니다. 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2주택 이상자들은 세무사 상담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유세도 늘어납니다. 재산세, 종부세. 이거 생각 잘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1가구 1주택자들은 사실 비조정 지역에 사게 되면 보유세 걱정하시는데 보유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비조정 지역은 공시지가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별로 없는 거죠. 세금에서는. 네. 네, 오늘 저희가 임장 다녀온 전원주택 부지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약 80세대의 타운하우스로서 현재 토지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부분이 1차 분양분 토지인데요. 위쪽으로는 주차박스, 즉 벙커 주차장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8세대로서 현재 분양을 시작을 했네요. 저희가 오늘 보고 온 데가 이제 뭐 좀 규모가 컸었는데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분양하는 거죠? 네, 분양 세대는 4개 단지에 총 80여 세대로 순차적으로 나눠서 분양할 예정이 있고요. 네네. 1차 분양은 약 20세대로 지금 분양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세대도 차례대로 분양 예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가는 오늘 거진 확정이 난 것 같은데요. 네. 평당 뭐 한 115만 원 정도. 앞이냐 뒤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평균 한 115만 원 정도. 그래서 100평이다 네. 라고 했을 때 한 1억 1,500, 150평이다 했을 때 1억 한 6천 전후. 네네.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여기에 건폐율이 일단 보존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80%이기 때문에 네. 100평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20평 바닥 면적 20평의 건축을 4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전원주택은 뭐 4층까지는 안 짓죠. 보통 한 2층 수준 요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수도권 아파트값이 많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도시 생활에 지치신 분들, 그리고 자녀를 특성화학교에 진학시키고자 하시는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용문은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양평이 시로 승적을 앞두고 있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가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전원주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이 전원주택을 이제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 현재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유익하셨으면 합니다. 전원주택 입주를 희망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